네, 안녕하세요. 피조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병원 실무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치료적인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활동하면서 우리가 좀 직장에서 또 생활하면서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물리치료사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내용, 제 경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뭔가 주관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저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물리치료에 대한 도수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면 병원의 생태계가 조금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 물리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병원들에서 보면은 이제 매뉴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모달리티와 이제 매뉴얼을 하는 그런 물리치료를 이제 일반 물리치료라고 제가 이제 범주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일을 하는 물리치료사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타입 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는 일반 물리치료에 체외 충격파를 하는 물리치료사 타입 2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엔 여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붙겠죠. 혹은 요즘에는 일반 물리치료에서 이제 매뉴얼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또 이제 인센티브가 붙어서 선생님들의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물리치료에 체외 충격파를 하고요. 거기에 도수 치료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변천사이기도 한데 일반 물리치료를 하는 여기 부분은 이제 물리치료사 타입 1이 있고 여기에는 따로 도수치료, 전담, 물리치료사가 이제 있었던 거죠. 타입 2까지만 해도 역시 똑같이 도수치료, 전담,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리치료와 체충격파라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일이 넘어가려고 이제 엄청나게 공부를 이제 해왔던 거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2020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어떤 병원들이 더 좀 급증하게 되냐면 이 세 개를 다 하는 물리치료사를 구인하는 광고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대한 어떤 운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위에 여기 보시는 부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이 파트에 대한 물리치료사를 또 뽑아야 되고 도수치료를 전담하는 물리치료사를 또 뽑아야 돼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격파 치료까지 하는 물리치료사 뽑아야 되는 거고 도수치료 전담 물리치료사를 또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물리치료 매뉴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체외 충격파가 약하다 하면 또 체외 충격파 경험이 있는 사람을 또 충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지금은 일반 물리치료에 체외 충격파에 도수치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포맷을 짜서 이제 병원에서 구인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집중 공략 대상이 전연차 선생님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걸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워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체해 충격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질을 떠나서 일단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한 2달 정도만 체해 충격파 하면 웬만한 건 다 해요. 웬만한 건 다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 물리치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매뉴얼 같은 경우도 2달 정도만 훈련을 받으면 업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전연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기를 뽑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급여를 조금 더 높여주는 거예요. 전연차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도수치료를 몇 건씩 넣어줍니다. 한 달에. 그러면 사실 전연차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보단 급여도 괜찮고요. 자기 연차 경력에 비해서 급여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저는 이런 패턴이 어떤 문제의 결과냐라고 본다면 도수치료 전담에서 급여 과잉에 대한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급여 과잉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은 남발이 이루어졌어요. 도수치료가. 저도 같은 물리치료사 입장이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수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몸 한번 풀러 가야겠다. 혹은 뭐 마사지 한번 받아야겠다. 이런 환자분들까지 무분별하게 도수치료 처방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만 온천에 있는데 이 온천을 무분별하게 개발이 그냥 너도 나도 다 개발을 해버려서 이제는 온천에 남은 지하수가 별로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이러한 패턴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 그래도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전연차 선생님들이 이제 고년차로 가게 되면 그만큼 더 이분들이 이제 고년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경쟁력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질적인 부분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거의. 어떤 질적인 성장을 보고 패턴화시키는 게 아니라 병원의 재무제표를 위한 어떤 짜임새 있는 구성일 뿐이에요. 이게. 인력 구성이.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수치료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건 전연차 선생님이 도수치료를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강화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환자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 많이 계시지만 그보다는요 더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는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체충격파도 하고 일반 물리치료에서 매뉴얼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건 정도는 도수치료도 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 질은 계속 점진적으로 하향될 수밖에 없고 전연차 선생님들 위주로 뽑게 되면서 이젠 고년차와 전연차의 양극화도 더 심해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건 도수치료로서의 직업적인 전망은 점점 더 하락하고 이제 도수치료의 어떤 해가 저물고 새로운 것이 떠오르는 그러한 패턴으로 바뀌면서 이제 도수치료는 누구나 다 하는 정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연차도 대학 나와서 이제 2, 3년 정도 하면 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뭐 8,000명 내지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가 매년 쏟아져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다시 떠오르게 되죠. 뭐로서? 비급여로서.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부분이 각광받게 되면서 또 다른 거를 또 배워야 되고 또 다른 걸 공부해야 되고 이제 이런 패턴들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도수치료라는 게 생길 때 이랬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전연차 때만 해도 머리수가 절대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의 페이를 결정짓는 조건이 하루에 환자 몇 명 받냐? 아, 뭐 우리는 200명 본다. 물리치료사 4명이서 200명 본다. 막 이런 게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도수치료라는 게 떠오르면서 몇 명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무엇이 이제 생기게 되냐면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몇 명, 200명을 보면 뭐하냐 이거예요. 도수치료로 적게 보고 질은 높이면서 돈은 더 많이 버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외쳤던 게 물리치료사들이에요. 그리고 실비라는 보험제도와 또 의사들의 어떤 니즈가 잘 어우러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우러졌던 것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썼다면 이게 뭐 지금 한 도수치료가 이제 생긴 지가 한 15년 정도 흐른 지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따지면 뭐 넉넉 잡고 한 15년 정도라고 하면 너무 많이 지하수를 뽑아 올린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했다면 이게 이 제도가 뭐 30년 내지 40년도 갈 수 있는 아주 이런 좋은 제도였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물리치료에 대한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근데 너도 나도 뭐 심지어는 뭐 피부과나 뭐 다른 과에서도 뭐 도수치료 막 한참 막 할 때는 막 그렇게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분별한 규제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지하수 온천수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온천수를 가지고 병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뭐 서비스 개념의 매뉴얼 거기다가 체외 충격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거기에 도수 치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이제 의사가 봤을 때는 아 좀 이 물리치료사 그래도 좀 유능하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공학번 뭐 사실 2000년대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때는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로 말하면 내신 반영률이 20%도 안 됐어요. 거의 80% 이상을 가지고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신 반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 보니까 수능 반영률이 적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도수치료 전에는 매뉴얼만 잘하면 됐어요. 매뉴얼만 잘하면 됐거든요. 이젠 매뉴얼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도수치료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는 실비 보험도 잘 알아야 되고 병원 운영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매뉴얼 그 다음에 운영 이 개념을 해야 이제 도수치료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는 이제 도수치료라는 개념이 이제 하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도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 갖춰야 돼요. 일반 모달리티가 조금 약하다 하면 매뉴얼도 들어가서 좀 이끌어줘야 되고 거기에 도수치료도 해야 되고 이제 좀 고년차 선생님들이라면 전연차에 대한 교육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어야 되고 거기에 좀 더 뭐 홍보라든지 어떤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내가 조금 관여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체외 충격파 뭐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점점 해야 될 게 많아야 유능해지는 걸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2024년에서 2025년은 정말 짠내 나는 해가 될 거다. 그런 전망을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연차 선생님들이든 고년차 선생님들이든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각자 도생이에요. 정말 각자 도생이고 이런 판에서는 뭐 사실 뭐 서로 이끌고 함께 가면 좋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병원에 치료사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더 경쟁이 심화될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인력의 감소도 일어날 거예요. 인력 충원이 아니라 인력을 감소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업무에 대한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증가되겠죠. 어떤 경우는 일요일도 나가야 될 거고, 어떤 경우는 야간이 더 늘어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버는 급여는 뭐 노동 대비 조금 더 주지만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할 거예요. 사실 이런 행위들은 뭐냐면 병원의 재무제표를 위해서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가 병원이 건실해야, 그러니까 재무제표 매출 이런 부분이 잘 잡혀야 이제 은행에서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대출도 더 저리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죠. 이게 다 재무제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들은 더욱더 근무에 더 시간을 열을 올려야 되는 해가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재무제표를 병원이 유지하기가 힘들 거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2024년, 2025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수치료 건수가 떨어졌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도수치료 건수는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곡선을 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연평균으로 연평균 데이터로 얼마나 증가했고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거지, 사실 월 증감은 큰 의미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매번 고공행진을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이라고 하는 일반, 그다음에 도수치료, 그다음에 체충격파, 뭐 이런 부분들 물리치료사가 관여해야 이제 그 수익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다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도수치료에서 이제 수익이 많을 때는 사실 일반 PT가 좀 줄어도 크게 사실 걱정은 안 됐었어요. 왜냐? 일반 PT가 줄어도 이미 의사 선생님들이 외래에서 통증학과나 뭐 일반 정형외과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수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사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반 PT가 줄은다고 해도 사실 병원의 재무제표에서 큰 리스크로 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수치료가 수익을 받쳐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도수치료 수익률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향 곡선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도수치료가 아닌 다른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기타 비급여, 이런 부분들이 받쳐줘야만이 재무제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신경 쓸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당황스럽지가 않고 예견되었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물리치료사가 되돌아보면 연봉 1억 버는 법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광고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연봉 1억이 왜 어렵지가 않죠? 되게 어려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어렵지 않다,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온천수를 뽑아먹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뽑아먹었다는 거예요. 방법만 좀 알면 너도 나도 뽑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온천수가 고갈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어요? 뭐 연봉 1억 버는 법 어렵잖아. 뭐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쏙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문제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고년차 선생님들이라면
이제는 재무제표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그 전현찬 선생님들은 병원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뭐 10년, 15년 되시는 분들은 병원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재무제표에 눈을 돌려서 다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버는 도수치료, 내가 오늘 100명 받네, 200명 받네, 뭐 토탈 한 달에 얼마를 받네. 나 개인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실장급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얼마 버냐만 생각해서는 팀이 꾸려지질 않아요. 금방 전현찬 선생님으로 대체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병원의 전반적인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고 지금 재무제표 중에서 어디가 지금 좀 빈 공간이 있어서 어디를 채워줘야 되는지를 같이 살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해야 되는 시기다. 전현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급여에 만족하시면 큰일 난다. 왜냐면 내년, 내후년 또 졸업하는 선생님들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은 조금 버는 수익에 만족할지 몰라도 선생님들 자리는 금방 다른 선생님들로 대체될 수 있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금 실력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매뉴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체외 충격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도수치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얘기했고, 이게 다 어우러지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환자 머리수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체외 충격파 건수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도수치료 건수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게 공부 실력이에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전인찬 선생님들은. 그러면 특히 매뉴얼이나 도수치료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마케팅. 근데 이제 마케팅을 단순히 알리는 것 혹은 홍보, 그냥 겉모습,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중심에는 재무제표를 놓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건전한 재무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홍보할 때도 이게 단순히 고객한테만 나 자신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쨌든 급여를 주는 주체는 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원장에게 내 능력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지, 좀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알려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야 맞는 거고요. 남들처럼 한다는 건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야 맞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조금 고민되는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그리고 제가 거의 뭐 이런 부분들은 막 이렇게 글씨 써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아마 중간부터 보시면 저게 무슨 말인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몇 번 되풀이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해는 짠내 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한 해가 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안 돌아요, 병원에. 점점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짜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병원 혹은 새로 생기는 신생 병원들 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뺏는 겁니다. 재무제표 뺏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있던 병원은 재무제표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신생 병원들은 다른 병원의 재무제표를 뺏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와 뺏는 자의 싸움. 쉽게 말하면 버티기 싸움이 될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자본 싸움이 될 겁니다. 누가 은행에서 돈을 더 잘 빌릴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느냐, 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가 떨어지거나 이 상권 자체가 시설 그리고 병원에 대한 시스템 이런 거를 보고 환자들이 간다 하면 자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사실 자본 싸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신도시들 그리고 좀 그 도수치료나 병원에 대한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세련미가 더 두드러져야 되는 어떤 그런 병원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본 싸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병원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더 짠내 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선생님들 자기 개발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점점 더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내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내 사업을 하면서도 더 자기 개발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5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5년 전만 해도 좀 뭔가 좀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일요일까지 근무하려는 병원도 많을 거고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뭐 2명, 3명 이렇게 되면 더 그렇게 하려는 의욕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비하시고 정말 지금 다른 선생님들 놀 때 선생님들은 공부하시고 다른 선생님들 여행 갈 때 선생님들은 계속 모여서 스터디 그룹 조그만하게라도 그룹 지어서 계속 실습하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2024년, 2025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계속 지금 이제 다시 계속 강조드리지만 올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힘내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짠내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더욱더 각성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정보 제공하는 목적도 있지만 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각자 도생이 올 한 해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